안녕하세요. 오늘은 싹소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싹소롬은 이 뜻이 라틴어로 바위라는 뜻이래요. 얘네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바위나 언덕, 벼랑이나 암석 틈에서 자랐다고 해요.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같은 열대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좋아하고 따뜻한 날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주기는 겉흙이 말랐을 때 저면관수로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말려서 주면은 꽃눈이 안 생기거나 그냥 그 꽃눈이 말라버리더라고요. 또 공중 습도가 너무 부족해도 꽃을 안 피우거나 늦게 피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집기도 자주 해주시면은 2배로 풍성해지고요. 그 새순에서 꽃이 핍니다. 번식하는 방법에는 종자 번식, 포기 나누기, 또 삽목, 줄기 삽목이나 잎삽목도 모두 다 가능하고요. 물꽂이도 너무너무 잘 됩니다. 꽃이 있을 때는 겉흙이 말랐을 때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게 좋고요. 꽃이 없을 때는 물을 많이 주시면은 무름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화초보다는 물을 좀 겉흙이 좀 많이 말랐을 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꽂이한 아이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끝에서 이렇게 잘 납니다. 삽목할 때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흙이 약간 포실포실하게 뽀송뽀송한 정도, 습기가 약간 있는 정도에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삽수의 잎은 꼭 2-3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 많이 있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눌러주시고 구멍을 내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은 재활용한 질석입니다. 그 질석을 재활용할 때는 뜨거운 물로 소독을 주로 하고요. 바싹 말려준 다음에 재활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배수충 돌들이 조금 올라와서 가끔 다른 흙이 보이시죠? 이렇게 마치고 저면으로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화분 받침에다가 물을 3mm에서 한 5mm 정도 사이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축축하게 주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거보다는 적게 어느 정도 물을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너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촉촉함을 유지해 주셔야지 또 뿌리가 마르지 않거든요. 위로 물을 주신다면 3-4일 후에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위로 물을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흙과 밀착되게 위로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얘는 물꽂이에서 심은 아이고요. 이쪽에 이 아이는 그냥 푹푹 꽂다시피 해서 심은 아이입니다. 8월 28일에 삽목해서 오늘이 9월 23일인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부러져서 며칠 지난 가지를 상추 물에 담궈 놓듯이 한번 담궈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 전에 조금 싱싱해졌을 때 그때 심었더니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흙은 질석을 사용했는데요. 재활용했기 때문에 배수충으로 깔았던 흙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조금 달라 보이죠. 하지만 흙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렇게 기르던 중 말리시면은 죽더라고요. 저도 실수로 너무 또 물을 아껴주다가 몇 개 죽였어요. 그 이후로는
바싹 말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마를 듯 말 듯 할 때 물을 줍니다. 저면간수로 되도록이면 주고요. 가끔씩 그 흙 틈 사이를 메우기 위해서 위로 줄 때도 있습니다. 정식 후에도 되도록이면 한 달 정도 촉촉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죽지 않고 잘 삽니다. 요 정도만 말라도 물을 주셔야 됩니다. 약간 마를 듯 말 듯 이렇게 완전히 마르기 전에 촉촉함을 유지하게 조금만 주시면 좋습니다. 물을 주실 때는 저면간수가 가장 좋고요. 혹시 위로 주신다면 잎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렇게 잎이 누렇게 탈색돼서 보기도 좋지 않고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싹소롬 꽃을 많이 보시려면 이렇게 잎의 끝부분을 순을 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순집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순집기를 하면 여기서 새순이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순의 겨드랑이 사이에서 꽃이 올라옵니다. 겨드랑이 사이에서 팔을 벌리듯 2개씩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순짓기를 많이 할수록 이 가지도 풍성해지고 꽃도 많이 핍니다. 그래서 순짓기는 필수예요.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죠. 안에서는 이렇게 싹소롬이 만발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저렇게 눈이 펑펑 내리길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여름을 빼고는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하는데요. 이런 꽃들만 봐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제가 최근에 바 형식의 LED 등을 달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거 찍은 사진이고요. 굉장히 그 식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 형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이런 아답터 하나가 더 필요하고요.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cm LED 바와 아답터만 세트고요. 또 스위치 전원선은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한 가지 더, 선반의 높이가 높을 때 바를 연결하려면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선을 추가로 구매했고요. 남는 선은 케이블 타이로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바에 끼워서 철제 선반일 경우에 자석 키트를 더 추가하는 게 있거든요. 자석 키트를 추가로 사서 철제 선반에 부착을 해서 쓸 수 있기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요가 없어서 빼버렸어요. 이제 시작해보면 테이프를 떼기 전에 어디에 어떻게 붙일지 한번 대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를 빼주세요. 확인을 했으면 이제 연결을 할 텐데요. 이거는 기본형이고 연결형에다가 이게 연결형이에요. 아답터를 직접 연결해도 되지만 저는 스위치 선을 이용해서 요거를 전원을 껐다 켰다 하기 편하게 요 스위치 선을 추가로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을 하고 여기 아답터에 있는 연결선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설치 전까지 불을 들어오게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삐쭉 나와 있는 선에 상관없이 하나를 연결하면 하나가 들어오고요. 연이어 연결을 해 놓으면 6개까지, 최대 6개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기본형인데요. 이런 기본형을 6개까지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암수 구분을 해서. 이쪽은 안 맞죠? 근데 이쪽이 맞네요. 딱 끼우시면 돼요. 딱 소리 나게. 불이 들어오나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시 끼시려면 또 끼시고, 끼시면 불이 들어오죠. 다시 빼셔야 되면 여기를 누르고
잘못 꼈으면 빼야 되겠죠. 잘 빼셔야 돼요. 끼우면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셔서 테이프 떼어갖고 붙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인데 햇빛이 좋은 편이고 제일 아래 칸이 제일 부족해서 아래 칸은 2개씩 마침 남기도 해서 조명을 거의 2개씩 붙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깥쪽으로 안 하고 조금 안쪽으로 들이달았어요. 안쪽이 좀 더 햇빛이 부족한 편이라 안쪽으로 달았습니다. 이 연결선은 추가로 더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거리 간격이 있을 때 이거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저는 위쪽 선반에 연결해서 붙일 거니까 여기다가 연결선을 꽂고 그 위로 하나의 그 등을 더 달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결선에 다시 등 하나를 다시 연결해서 위로 윗선반에다가 등을 하나 설치하고요. 이렇게 늘어진 그 선들은 케이블 타이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튀어나온 케이블 타이는 조금 잘라주세요. 그러면 깔끔할 것 같아요. 와우,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식물들한테 보약해 준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네요. 날씨가 흐리거나 또 때로는 자리다툼으로 늘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빴는데 몸도 마음도 모두 여유가 생기네요. 그동안 결단하지 못하고 또 망설이신 분들한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겨울 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